연말 모임에서 친구들이랑 분명 똑같이 먹었는데 나만 살이 쪄서 속상했던 적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심리학자 민트니스입니다. 적게 먹어도 살이 찌고 화장실에서 비우고 와도 체중 변화가 없어서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 있으시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살찌는 식사 습관을 짚어드릴 예정이에요. 만약 이 5가지 나쁜 습관 속에 내가 포함된다면 우리의 뇌와 마음이 이미 살찌는 방향으로 자동화되었을지도 모르니까 연말에 살찌기 싫은 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게 잘 참았는데도 살이 안 빠지니까 또 오히려 찌니까 실망하게 되고 박탈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무너진 의지력 탓에 결국 설탕과 밀가루가 범벅된 음식을 아무거나 먹게 되고 바로 후회하지만 이미 혈당과 뇌의 보상 시스템이 망가져서 또 자극적인 음식들을 찾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가 자동화되는 핵심은 심리적 주도성입니다. 이것만 얻어도 애씀없이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건 의식적인 식사 훈련을 통해 얻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도와드릴게요. 살찌는 식습관 첫 번째, 허겁지겁 밥 먹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빨리 먹어 치우고 조금이라도 쉬어야지 하는 분들 중에 이런 습관을 지니게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식을 당장 먹어버리고 싶을 때 그게 정말 배가 고픈 것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뇌가 배고픈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다뤘던 식전 세리머니로 약간의 텀을 두고 기다렸다가 의식적으로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는다면 나는 내가 실제로 조절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질 나쁜 음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먹어야 하는 것보다 더 먹게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것은 오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냥 닭발에 엽떡으로 딱 풀어버려야겠다. 감정을 식사로 풀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같은 심리적 반응이 나올 거고 결국 살찌는 습관으로 굳어지겠죠. 살찌는 식습관 두 번째입니다. 유튜브랑 밥 먹기입니다.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이 혹은 부모님이 TV 보면서 밥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쇼츠나 5분 순삭 혹은 드라마 같은 콘텐츠가 쏟아지니까 밥을 혼자 먹을 때 다들 유튜브를 보면서 먹게 되는데요. 이 습관이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살찌게 하고 있습니다. 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먹으면서 딴 생각을 하면 이 잠재력을 발휘할 틈도 없이 먹게 되고 평소보다 불필요하게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식사만 제대로 해도 우리 인간은 나에게 들어오는 포만감과 영양소를 인지하고 딱 만족스럽게 끝마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주는 것부터가 살 빠지는 심리학의 첫걸음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쁘다 바빠 밥 먹기입니다. 앞선 얘기와 같은 맥락인데요. 만약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살이 쪘다면 우리는 음식의 의존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는데요.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자주 먹게 되는 메뉴를 보면 이 의존성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뇌는 음식을 통해 좀 더 강한 쾌락을 원하게 되는데 심지어 빠르게 먹으면 안 그래도 음식으로 인한 자극에 익숙한 뇌의 쾌락 중추가 반응할 틈도 없이 탈선해버려서 더 이상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께 한 입 먹을 때마다 수저를 내려놓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는 혼밥 먹기입니다. 가능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만큼 실천하는 게 자기 주도성인데요. WHO에서 말하는 건강의 정의는 정신,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건강도 포함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밥상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식구라는 말에도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듯이요. 그 인간 문화의 면모를 존중해서 가능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해보세요. 남이 먹는 모습을 유심히 보는 것도 잡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즐거운 대화가 오가면 식사의 만족도가 높아져 더욱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배달 먹기입니다. 우리가 연말에는 혹은 평소에 그냥 맛있는 거, 뭐 떡볶이 먹고 싶을 때 당연히 있죠. 그런데 배달을 한다는 것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런 무의식적 맥락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나를 위해서 시간 쓰기도 싫고 그런데 돈은 있으니까 내 감정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음식으로 떡볶이를 이용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먹더라도 이 과정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떡볶이랑 베스킨라빈스 먹어서 혈당이 높아졌으니까 다음 날에는 조금 라이트하게 먹거나 달리거나 근력 운동을 해서 글리코겐을 소진해야지 하는 심리적 맥락까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밥을 먹고 사는 것은 평생 해야 되는 일인데 뭐 먹었다고 해서 죄책감 갖고 다음날 몸무게 늘었다고 상실감에 파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10%만 지키면서 심리적 주도성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이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함께하는 멘티들도 그렇게 차근차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낯선 다이어트 심리학에 대한 칼럼은 카페랑 블로그에 업로드하니까 하단 링크 보고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살찌는 식습관의 5가지 키워드는 허겁지겁, 유튜브랑 바쁘다 바빠, 혼밥, 마지막으로 배달먹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식사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뿐더러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기회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당장 밥 먹을 때부터 적용해 보시면 우리 마음이 개선될 것이고 그때부터 체중과 살은 애쓰지 않아도 빠질 것입니다. 그런 멋진 자기주도성을 갖게 될 때까지 제가 동행할게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건강하게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